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EBS 클래스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활동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학습지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 EBS 클래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고, 그리고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 오면은 학교에 오는 동안에 그때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EBS 클래스 잘 보면서 이 수학에 관련된 그 개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각자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갖고 오길 선생님이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을 할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도형의 닮음이란 크기가 다르지만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되면은 그 두 도형 사이의 관계는 닮음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닮음과 비슷한 그런 합동이라는 것에 대해 배울 건데, 이 합동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제 합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일단 합동이라는 그 개념을 직접 배우기 전에 우리 주변에 뭔가 똑같은 모양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가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서로 이렇게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생 때 뭐 노래로도 이렇게 무엇이 똑같을까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봤을 텐데, 이 동요에도 나와 있듯이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똑같은 모양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젓가락 한 짝이 있고, 또 우리가 겨울 되면 많이 끼는 그런 장갑도 이렇게 포개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 자, 이 장갑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발바닥이나 손바닥 같은 것도 서로 똑같은 모양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표현하곤 해요. 이 이외에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많은 제품들이 서로 똑같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 자, 오늘 배울 합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똑같다라는 표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그 합동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합동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합동이라는 단어의 그 개념부터 알아보자면, 자,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합동은 이렇게 하나로 포개했을 때 딱 맞게 포개지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자, 그래서 포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양도 똑같고 그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닮음은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는 달라도 됐었는데, 자, 이 합동은 그 닮음에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조건이 붙어서 모양도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크기까지 똑같은 그 모양이 바로 합동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합동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합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동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색종이에다가 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색종이를 밑에다 겹쳐서 이렇게 두 장의 색종이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오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돛담배 모양을 이렇게 오린 것처럼 보일 텐데, 자, 이 하나로 오린다면은 그 두 개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이렇게 겹치면은 하나였으니까 완전히 포개지는 두 도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도형 사이의 관계는 바로 합동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합동의 그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면 우리가 합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하나가 어떻게 돼 있죠? 하나가 지금 약간 돌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간 상태면은 이걸 합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대로 이동해서는 이렇게 겹쳐지진 않지만, 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다시 돌려가지고 포개 본다면은 그대로 포개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돌아간 경우에도 우리가 회전시켜서 다시 포개할 수 있다면은 이 두 사이의 관계도 합동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화면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 그러니까 뭐 색종이로 예를 들면은 색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 두 사이의 관계도 합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돌리거나
움직여서는 이게 포개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시 그 색종이를 뒤집은 다음에 포개보면은 그대로 포개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라도 두 사이에는 합동관계이다 라고 설명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합동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돌리거나 뒤집어서 이렇게 완전히 포개지면은 둘 사이에는 합동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업 마지막으로 우리 합동인 도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교과서에 4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4가지 방법이 합동인 도형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4가지 방법을 알아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테니까 이 부분까지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가지 그림에 무엇이 있느냐, 4가지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로 평행이동 있고, 두 번째로 선대칭이동 있고, 세 번째로 회전이동, 마지막으로 미끄럼 반사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 좀 어려운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 차근차근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평행이동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평행이동. 평행과 이동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평행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평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둘 사이에 서로 마주치지 않고 쭉 이어지는 그 두 선을 이렇게 평행한 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평행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 없이 쭉 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평행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평행 이동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이런 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대로 쭉 밀어주면 되죠. 자,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평행 이동은 바로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그대로 끌고 와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뭐 그림판이나 아니면 한글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들고 딱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대로 끌려오죠. 바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똑같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바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주는 게 평행 이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형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쪽으로 그대로 끌고 오는 게 바로 평행 이동이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선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대칭 이동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칭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대칭? 대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A4 용지 같은 데서 여러분들 예전에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해봤을까요? 어떤 종이에다가 이걸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편 다음에 이 한쪽에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한쪽에만 어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얘를 접었다가 펴면은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게 바로 데칼코마니라는 기법인데 바로 이 방법이 선대칭 이동을 이용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대칭 이동이 무엇이냐?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다라는 뜻인데, 자,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칭 이동을 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다 펴는 거예요. 자, 접었다 펴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여기 조금 크기가 다른데, 자, 다시 그리면,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원이라서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사각형을 갖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각형을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자, 여기서 똑같이 이동해 주면 돼요.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선 중심으로 점 찍고, 여기서 이 정도 떨어져서 점 찍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접었다 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그려주면 바로 선대칭 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선대칭 이동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 직접 나와서 활동지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선대칭 이동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저보다 편 모양이 되는 거, 이렇게 대칭인 모양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또 남은 그 회전 이동과 미끄럼 반사 이동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회전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전이라는 거 알죠? 회전이라는 거 알고 이동도 알죠? 자, 그러니까 회전시켜서 이동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회전 이동이 무엇이냐? 회전 이동이 무엇이냐? 자, 선생님은 처음에 이 회전 이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 삼각형인 도형을 이렇게 그대로 회전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얘가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모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회전 이동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바로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큰 여기는 칠판이 되겠죠? 칠판이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중심으로 여기 딱 찍어 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렸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얘를 그대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도형이랑 지금 빗금친 이 삼각형 이 도형이랑 이 삼각형 이 도형이 이렇게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회전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합동에 있어서는 이렇게 돌리는 것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돌리는 거에 해당하는 그런 이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얘를 그대로 돌리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걸 회전 이동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잡아놓고 가면 되겠네요. 자, 회전 이동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미끄럼 반사 이동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미끄럼 반사 이동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이 이렇게 혼합된 형태예요. 무엇이 혼합되느냐? 우리가 아까 어떤 도형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걸 뭐라고 했죠? 평행이동이랑 그리고 어떤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 대칭으로 만드는 거 뭐라고 했죠? 선대칭 이동이다. 자, 이 평행 이동과 선대칭 이동을 적절하게 혼합한 게 바로 이 미끄럼 반사 이동이에요. 그래서 미끄럼 반사 이동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화면 보면은 아까 화면 봤으면 알겠지만 자, 어떤 선이 있겠죠? 선대칭 이동이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선대칭 이동을 해요. 자,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먼저 선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해보면은 자, 얘를 그대로 끌고 오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 도형과 여기 우리가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린 이 도형이 서로 미끄럼 반사 이동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얘를 미끄럼 반사 이동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평행 이동, 선대칭 이동, 그리고 회전 이동 그 세 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합해도 처음의 도형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도형은 똑같은 그런 합동인 도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까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방법들 우리 나중에 직접 만나서 학습지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 중에서 합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합동을 그리는 방법 그 네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공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